의료 대란 불안감 속에 양측의 협의는 없고 난타전만 펼쳐지는 양상입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도 공개적으로 대통령실과의 이견 충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을 해봐달라라는 역제안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실과의 확전, 이 의료 공백 문제를 두고서 불사하겠다라는 양상입니다. 한 대표의 입장 들어보시죠. 국가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 표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하죠. 한 대표 표정은 심지가 굉장히 굳어 보입니다. 민심을 전달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고 그것이 맞다. 다시 말해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게 건의한 그 내용이 민심이다 라고 한동훈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그 의무를 지키고 있느냐라는 우회적인 비판이다라는 해석조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어제 2번 브리핑을 하면서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완고한 거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전에 한 대표 의견과 무관하게 일관된 입장이다. 박 차관 교체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오전에 한 대표 의견과 무관하게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오후에 한 대표의 제안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증언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무책임하다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한 대표 제안대로 하면 그건 굴복이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SNS에 그러면 어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드러나보자 라며 대통령실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 다른 대책이 있으면 직접 제시하라. 국민의힘 제안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건 전면전. 한 대표 주변에선 이제 한 대표도 확전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전면전 양상으로 가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그러면 어디 뭐 더 좋은 대책 있으면 한번 드러나 봅시다. 라는 뜻으로도 네. 읽혀요. 없지 않냐 대책. 한 대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일단 뭐 국민의힘의 대책보다 더 좋은 대책이라는데 국민의힘의 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한 대표 개인의 생각이란 건데요. 지금 어쨌든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건 맞고 한 대표와 용산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안용환 의원님?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는 제가 한 대표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것은 어떤 게 정답인지 정의됐다는 건데 그건 한 대표의 생각일 뿐이고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 논의하고 조정하고 앞으로 갈등 해소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당정 간의 갈등은 저는 어떨 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당정 간의 갈등이 없이 그대로 가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하겠죠. 용산한테 따라만 간다. 네. 그냥 무슨 뭐 마네킹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근데 지금 뭐 협의할 만한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국민의 여론을 조정하고 또 용산에 전달하는 게 당의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건 한 대표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네. 조정한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전혀 조정하는 과정이 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좀 불안해하고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 정도 이견이 나오면 물밑에서 정무수석과 뭐 당대표 측근 이 비서실장이 굉장히 뭐 하루에도 3-4번씩 만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요 언론에서 네. 오늘 뭐 사설 보니까 지적한 게 한동훈 대표의 그 이 사안을 제기한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와의 당정 협의에서 총리가 이야기했다. 그래서 총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버렸거든요. 그냥 올리고 나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하니까는 용산도 좀 깝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누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조정의 문제이고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의 문제인데
이 과정이 지금 거의 미흡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물밑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대표도 그냥 내에서 그냥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용산은 기분 나쁜 거죠. 왜 날 몰아붙여? 마치 고양이가 쥐를 몰아붙이니까는 용산은 뭐야 이거. 대표가 사전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이 없는 거 아니냐. 물론 한 대표 이렇게 말하겠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물밑에서 더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아마 오늘 대통령 뭐 기자회견 또 뭐 개혁 일부 4대 개혁 관련 뭐 내용 발표에서도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용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수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수의 문제. 그 수의 문제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타협해서 좀 조정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부터 갈등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영환 의원께서는 대통령실도 조금 여지를 둬야 된다. 하지만 한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것을 공론화하면서 갈등 양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상은요, 뭐 서로 타협의 여지는 없고 똑같은 이제 검사 출신 두 분이 내 말이 맞다라고 원칙을 딱 받고 물러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럼 국민들의 판단 한번 받아보자라는 양상이에요. 양쪽의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여요. 지금 언론 보도를 할지 이제 사설을 보면 이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비론적 시각이에요. 윤 대통령이 너무 딱딱하다, 유연성이 없으면서도 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제안이랄지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 네. 사전 조율하고 그렇게 가야지. 이걸 안 된다고 해서 바로 SNS를 통해서 방송을 예. 통해서 바로 던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협상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협치하자는 말자는 얘기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양쪽도 잘못 있다, 그런 것이 주를 이루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던졌겠어요? 아니 이게 어떠냐, 한번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조율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2,000명은 우리가 꼼꼼하게 다 해놓은 게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 열 생각을 안 하니까 네. 결국 방법은 정면 대응밖에 없거든요. 만에 하나 지금 국민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뭐라고 해요?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도 불안하고 있다고 하고 언론도 불안하고 있다고 하고 국민도 불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아니야, 우리가 이거 의료개혁 증언할 때부터 다 예상했던 거고 의료 응급수련을지 관리 잘하고 있어. 근데 뺑뺑이 하다가 지금 돌아가신 분들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달을 하면 이거에서 뭔가 서로 조율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 이 얘기 하는데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 받아들이면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료원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대로 갔다고 하면 대통령실만 망하면 모르는데 뭔 일이 생겨서 당까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결국 여론의 민심을 얻어서 대통령이랄지 대통령실이 변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외부에 발표를 하고 SNS에 올리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 다 이제 양비론적인 입장을 주셨지만 방점은 좀 달라요. 안영환 의원께서는 그래도 당에 계셨으니까 당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김광선 변호사께서는 한 대표가 오죽하면 저렇게 했느냐. 대통령실이 좀 여지를 둬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이죠. 워딩들만 좀 보면요. 대통령실의 입장. 한 대표가 제안한 게 그게 무슨 대안이냐. 그게 무슨 대안이냐. 이게 나라냐. 라는 얘기가 나왔고. 한 대표는 그러면 대통령실은 대안이 있냐. 드러나 보자. 이 정도면 물밑에서 뭐 협상하고 말고 할 상황은 넘어섰고 굉장히 어떤 감정적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오늘 저희 제목처럼 난타전 양상으로 좀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야당이 보기에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책 없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서로 지금 감정 싸움에 몰입을 해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기를 고통 없는 개혁 없다,
개혁엔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고통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망에 이르는 국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돌이켜 보면 이게 지금 한 6개월간 이어진 의료 지금 대란인데 4월 1일 날, 그 만우절날 그런 국민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진짜 그게 거짓말이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2,000명이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지만 결국 왜 2,000명인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담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선거 한가운데 며칠 앞두고 그런 발표를 해서 정말 국민의힘 후보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담화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우리 이제 망했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내용도 아니었고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야당도 찬성하는 그런 이슈였는데 그 이슈를 이렇게까지 그 결론을 몰아간 데 대한 황당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원에 찬성을 하지만은 이런 방식의 어떤 논의나 그다음에 정책의 집행이나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고 규모나 방식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이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 접점을 찾아서 네. 일을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그럼 한 대표가 일단 그렇게 못했죠. 2026년도 증원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하자라는 제안이 야당이 보시기에도 적절한 제안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돌이킬 수만 있다면 2025년도도 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늘어난 정원 때문에 사실 회사도 그만두고 휴학하고 지금 입시생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도는 유예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의사들도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7,500명이잖아요. 내년도에는. 7,500명을 교육시킬 교수가 있습니까? 교육시설이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이 7,500명은 쭉 가는 거거든요. 마칠 때까지, 의대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이게 가능한 숫자냐는 거예요. 저는 이조차도 이 인식을 못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황당한 상황인가를 인식 못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어떤 현실인식이 굉장히 한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아니한 생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 불가피한 대안이다라며 이게 참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표가 한 대표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뭐 국민적 여론도 살폈겠죠. 이거 한 대표 제안이 맞겠는데? 라고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 이게 대통령실과 한동훈 이재명 대표 요런 뭐랄까 요런 형세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한동훈이 한 팀이고 뭐 윤석열이 다른 팀이고 이렇게 보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근데 사실 의대 증원 문제는 그 입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 자체에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 추진하는 좀 과정 속에서 방식이 좀 너무 그 폭력적이라든가 뭐 의사들의 의견을 너무 듣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참 얘기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낸 거죠. 용기를 내서 행정의 영역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그게 역할이거든요. 원래 국민들의 의견들이 좀 집결이 돼서 그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 링커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의 그 수많은 역할 중에 가장 영순위 역할입니다. 그것이 정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 대표들이 국민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니 이거를 좀 반영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의견 전달하는 거는 아주 다분히 정상적인 과정인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과학적인 근거를 갑자기 가져오라고 하는 글쎄요 우리가 뭐 숱하게 얘기했지만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를 못하면서 이것을 변경하려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지금 또 관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응급실은 지금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죠. 환자 재이송 사례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한 4,200건 정도였는데 올해 전반기에만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통제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을 90%로 늘리고 그래서 경증 환자를 응급실에 못 가게 하면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미래의 의사들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뽑기 시작하면 한 10년 뒤에 의사가 되는 분들인데 미래의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 밀어붙이다가 지금 현재의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에 의해서
전문의, 교수님들까지 지금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거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응급실에 지금 결국 환자 재이송 뺑뺑이를 하는 이유 가장 40%가 뭐냐면 전문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문의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거 괜찮은 거냐, 우리 응급실도 못 가고 수술 날짜는 미뤄지고 괜찮은 거냐는 얘기를 계속해서 뭔가 정당, 정치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의사를 전달한 건데 그걸 일원자에 거절해버리는, 이것은 저는 그 뚝심이 아니라 아집이라 보고요. 의료 개혁이 의료 계약이 되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글쎄요, 전 그게 유일한 대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뭐 의사협회 뭐 박단 회장이나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나서 아마도 그들도 이 정도라면 우리도 협의해볼 여지가 있다, 협상 테이블에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뭐 의사 집단의 의견을,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그 정도면 그래도 의사 집단도 목소리를 다시 내보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에 찬성한다, 우리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야의 목소리, 이제 192석의 야당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300석의 목소리가 모였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이 정도 진통은 괜찮다, 이 경고등이 켜졌는데 그냥 진통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지도자는 매우 위험한 지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어느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으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매우 불안만 더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